어느 날 이름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철학 이론을 앞으로 몰려올 인파에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아테네의 한 광장이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바쁜 삶 속에서 이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며 영감을 얻고자 모여들었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그 특유의 질문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리 탐구의 불씨를 일깨웠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귀에 철학 적시를 길러내는 씨앗처럼 심어졌고 사람들은 머릿속에 떠도는 수많은 물음표와 함께 그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은 플라톤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이데아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지금 보는 세상이 실제의 전부가 아님을 깨우쳤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그림자와 빛 행위에서 진실을 이해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덕 윤리를 통해 행복과 삶의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덕을 통해서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지만 곧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지적인 덕은 여러분의 지식과 사고를 통해 발전합니다.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며 이는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도덕적인 덕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을 통해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기를 개발하려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되 무모함 또한 피해야 합니다. 이때 청중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든 덕은 중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나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매사에 적절한 균형을 찾으세요. 그것이 덕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어떤 이는 다음날 아침부터 새로운 생활 습관을 시도해보리라 마음먹었고 또 다른 이는 무언가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를 버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테네의 광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매개로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덕을 실천할 수 있을지 토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덕을 통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은 그날 이후로도 서로 간이 대화 속에서 중용의 미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 힘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가 아테네의 삶의 깊숙이 스며들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행복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름처럼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 모두는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이 끊이지 않는 이 마을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마을의 규범으로 삼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행복마을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광장에서 매년 열리는 행복축제를 앞두고 어떤 종류의 공연을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너무나 분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전통적인 농촌음악을, 다른 일부는 최신식 팝음악을 원했고 또 다른 그룹은 고전음악 공연을 원했습니다. 각 선택지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논쟁을 벌였고 마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회의에 초대받은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으로 알려진 밀로리가 나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마을 사람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우리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공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행복의 질은 어느 정도일지를 함께 고려해봅시다. 먼저 노인은 농촌음악을 선호하는 그룹에게 물었습니다. 이 음악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과 전통을 이어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팝 음악을 주장하는 그룹을 향해 노인이 물었습니다. 팝 음악은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음악이고 젊은이들을 신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젊은이들은 환호했고 다른 세대들도 그 신남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음악을 지지하는 그룹에게 질문했습니다. 고전음악은 깊은 감동과 지적인 만족을 줍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들면서 삶이 심오한 진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모두가 그 감동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세 그룹의 대표자들이 모두 이야기할 기회를 준 다음 마을 사람들에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이 최대 다수의 최고질의 행복을 줄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총량이 아닌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각각의 공연을 하루씩 할애하여 3일간 축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선호를 한 번씩 경험할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쾌락의 질을 나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로써 마을은 다시 화합을 이루었고 더 크고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행복마을은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각자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을 조화롭게 고려하며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먼 미래에도 사람들 사이 의조화와 행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플라토니아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철학자 크리투스가 있었습니다. 크리투스는 플라톤의 제자인 척하며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이데아론에 대해 강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오니 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세상은 사실 그림자의 세계에 불과합니다. 크리투스는 손을 흔들며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것은 이데아, 즉 이상적인 형태의 불완전한 반영일 뿐입니다. 그의 가장 열렬한 팬인 조수 필로는을 그렇듯 첫 번째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투스 선생님, 저희가 매일 먹고 있는 이 빵은 이데아적인 빵의 그림자라는 말씀인가요? 크리투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로, 우리가 먹는 빵은 이데아적 빵의 불완전한 표현입니다. 완벽한 빵은 이데아계에 존재하고 그곳에서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맛깔과 식감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에 마을 제빵사 클레오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드는 이 빵을 이데아적으로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크리투스는 잠시 고민하다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클레오, 내가 말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더 나은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 결국 마음속에서 완벽한 빵의 형태를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빵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만들면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때 마을의 예술가이자 철학의 열성팬인 리나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이데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연인에게 느끼는 감정도 일종의 그림자인가요? 정확히 그 말입니다. 리나. 크리투스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도 이데아적인 사랑의 불완전한 그림자입니다. 참된 사랑은 초월적인 이데아의 영역에 있으며 그것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애 생활은 항상 이데아의 사랑을 추구하는 여정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크리투스는 흥분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상적인 행위는 이데아를 향한 추구의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길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 마을의 농부인 데모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재배하는 농작물도 이데아적인 농작물의 그림자라는 뜻인가요? 완벽한 농작물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크리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그렇게입니다. 데모스, 그러나 우리가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가져다 줍니다. 완벽한 농작물처럼 마을 사람들은 크리투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일상에서 이데아적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빵사는 새로운 빵 조리법을 실험하고 예술가는 사랑을 주제로 새로운 그림을 그렸으며 농부는 더 나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크리투스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플라토니아는 더욱 풍요롭고 사색적인 작은 마을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크리투스는 매일 광장에서 말을 마치고 돌아가며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이데아의 중요성을 잘 전달했군. 플라톤이 있었다면 아마도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이렇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플라토니아 마을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삶을 성찰하고 더 나은 길을 탐구하게 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데아를 추구하며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라는 도시에는 지혜와 철학이 대가로 알려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시장에 나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생각을 탐구하곤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주 이야기하던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무지의 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그의 이론을 사람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재미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테네의 번화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습니다. 거기에는 장사꾼, 학자, 귀족,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오녀행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번화가 한가운데에 작은 연단을 설치하고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아가는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을 느끼고 하나둘씩 그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한 젊은 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철학을 전공했기에 소크라테스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여, 우주의 시작에 대해 알고 있나요? 우주는 어디서 왔으며 그 끝은 어디일까요?
라고 학자가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뒤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무지를 통해 나는 탐구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학자에게 작은 동전을 하나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사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요, 상거래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아시나요?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장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지를 고백하는 이 순간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다시금 작은 보상을 주며 장사꾼을 보내고는 말이죠. 이렇게 하루 종일 다양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로부터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 순간을 새로운 지식을 탐구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돌아간 후 소크라테스는 그곳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지요. 나의 무지는 끝없는 지식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한 태도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혜의 씨앗을 주변 사람들에게 심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감명받은 아테네 시민들은 점점 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해지는 아테네를 넘어서 세상 곳곳에 퍼져나갔고 그가 존경받는 철학자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가장 큰 스승으로 삼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